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구급판사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설에 이어 조이대 수원 브라더스가 최혜병 순직 사건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임성근을 제외한 모두를 기각시켰습니다. 지난 박성재의 기각에 이어 이번 기각 사태는 조이대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12.3 당시 조이대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12월 4일자 00시 46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심야 간부회의 진행라는 기사에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고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4일 7시 42분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10시 51분 조이대 대법원장 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조이대는 사법부 본래 역할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러니 빼박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국무회의에서 가락시장 발언으로 유명해진 법제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2월 3일 날 11시,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회의를 했냐.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이에 상호 대응할 것, 대응을 발행할 것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시간이 12시 46분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계엄사령부에 수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발표가 대법원 관계자가 12월 4일 날 12시 46분에 발표합니다.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따르겠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까지 명백히 그 헌법에 반하는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에 처한 상황이라고 보고 국회에 달려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런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사실은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는 선언을 했다면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법을 왜곡해가며 윤석열을 석방시켰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 했으며 지금은 3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이대 사법부가 주구장창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23일 아시아미래 포럼에 참석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역대급 일가를 날립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판의 독립이다고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내란죄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저는 어차피 오늘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죠. 근데 그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었대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개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초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법제처장은 또 다음과 같이 발언했고 이를 추미애 위원장이 칭찬합니다. 지금 그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원장이 전체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는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심제 하에서 신급별로 사실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급, 상위 신급의 법원장, 대법원장이 하위 신급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서 별도의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처장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법제처장 죄송합니다. 법제처장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권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우리가 제왕적 검찰총장을 경험하고 이걸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구현을 하지 못해서 검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내란을 지금 겪고 있고 그 내란을 청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제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장 1인 체제의 인사 체제, 이거 사법 독립된 양심에 따른 법관 개개인의 판결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런 위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고치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최혜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은 제 영장을 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는 짙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니 사법부가 조희대를 먼저 손절하지 않으면 사법부도 죽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